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NZ의 최신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서 8월 주택시장 모멘텀은 계속 약화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지난달 첫 OCR을 인하한 후 매매가 급증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매매량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지만 시장 재고는 더욱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미처리 잔고를 정리하기 위해 더욱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한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모멘텀이 빠르게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며 최근 몇 주 동안 활동이 증가했으며 바푸드 앤 탐슨의 오클랜드 경매 매매율이 반등하여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위험이 강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NZ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모기지 이자율은 도매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번 달 내내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OCR 인하 속도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집을 구매한 일부 홍수 피해를 입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이 건물을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매수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3등급 주택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주택 가치가 담보 대출금보다 낮아져 은행에 수천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기준 기념일 홍수 이전 부동산 시장 가치의 95%를 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보증금 5%를 뺀 금액을 최종 제한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홍수보다 1년 앞선 2022년 1월에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매수는 부동산 가치가 모기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분류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부동산 신청은 월요일에 마감되었지만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중 절반도 되지 않는 수가 참여했습니다. 분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월요일에 마감되었지만 앞으로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뉴스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번 달 웰링턴 아파트를 매각해 거의 20만 달러의 비과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9월 초 오클랜드 오네훈가에서 또 다른 부동산을 28만 달러의 이익에 매각한 후 최근 몇 주 동안 비과세 수입이 거의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매각 모두 아직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어제 럭슨 총리가 주말에 프리미어 하우스로 이사했으며 현재 리노베이션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리미어 하우스는 총리를 위해 마련된 공식 거주지로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원뉴스에 제공된 기록에 따르면 럭스는 케이트 셰퍼드 단지의 국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9월 9일에 97만 5천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럭스는 2020년 9월에 79만 5천 달러를 지불했고 합의를 기다리는 자본이 등은 18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9월 5일에 오네훈가의 그레이 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 달간 매물로 내놓은 후 93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총리는 2015년 65만 달러에 매수했는데 28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부동산도 아직 정산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정부의 3분기 행동 계획 결과를 발표하면서 43개 조치 중 39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는 법과 질서에 중점을 두었으며
럭스는 정부의 범죄 단속으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자와 갱단에 대한 더 강력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럭스는 월요일에 우리 정부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3분기 계획은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범죄자들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4개의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며 그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에 4개의 새로운 법과 질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경찰에 갱단의 결사 권한을 제한하여 갱단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장소에서 갱단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찰에 범죄자의 손에서 총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했으며 수감자들의 요구에 따른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법원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푸드스토프가 북섬과 남섬 부문에 합병하려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초 뉴질랜드 최대의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푸드스토프사는 부문을 통합하여 전국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푸드스토프 노스 아일랜드와 푸드스토프 사우스 아일랜드의 이사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뉴월드, 파켄세이브, 포스케와 같은 잘 알려진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상업위원회는 북섬과 남섬의 합병은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존 스몰 위원장은 성명에서 뉴질랜드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주요 대형 슈퍼마켓 운영업체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더 큰 구매력을 가지게 되어 경쟁 감소로 인해 합병된 업체는 공급업체에게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공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에서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병이 공급업체의 투자와 혁신을 감소시켜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료품의 선택권이나 품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소매업체가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가 더 경쟁력 있는 식료품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8원 2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6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9원 91전입니다.